지원쌤입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저자인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사항 중에 지식산업센터가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 출판사인 원앤언북스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요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여러 가지 규제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617, 710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세금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2%, 법인도 12%, 취득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80%까지 70%, 80%까지 내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실 다주택자들이나 법인은 주택에 대한 투자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에 제가 써놓은 내용들을 좀 한번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 관련돼서 5가지 매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대출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지식산업센터는 여기 써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연구소, 벤처기업들이 주로 입주하는 곳으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대출 부분은 사실 이런 거죠.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그 다음에 경기도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산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 많이 나와봤자 무주택자들도 조정지역 이런 데 가도 5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까지도 보통 여기 써있지만 일반 매매가의 6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경우에는 80%나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대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좋은 이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세금 감면 제도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용하면 취득세 50%, 재산세 37.6% 등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내가 직접 자가로 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원래 4.6% 취득세인데 이것도 50% 감면해주고요. 재산세 나오는 것도 37.6% 감면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그 법인이 만약에 과밀억제권력에 있다가 과밀억제권력 밖으로 나오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50%를 5년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요. 과밀억제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4년간 100% 감면을 주기도 한다. 이런 감면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분양 또는 일반 매매 시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분양하거나 일반 매매에 대해서 건물 분해한 부가세를 붙긴 하지만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하면 부가세가 환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냈어도 팔 때 다시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이 부가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이 높다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지식산업센터는 주택, 오피스, 상가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높죠. 일반 매매의 경우 대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4에서 7%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요. 지금도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를 보면 일반 매매,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았을 때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고 실제 투자금 대비 70%, 80%를 받으면 여기 써있지만 10에서 20%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지역에 따라 틀리긴 해요. 최근에 저희 그 실전반
듣는 분들도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데, 경기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임장 갔다 와서 봤지만, 그 대출 받기 전에 한 6% 정도 나오고요. 대출을 받게 되면 한 17%까지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 그 정도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지금 그 은행에다가 그 예금을 넣어놔도 한 2%밖에 1% 2%밖에 안 주는데, 대출을 받으면 한 뭐 16% 7%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 그 지산업센터 가격이 오르면 내가 팔 때 정도 되면 팔 때 또 양도 차익까지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1층이냐 2층이냐 그 다음에 전면이냐 후면이냐에 따라서, 여기 전면이냐 후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투자를 쉽게 하는 것처럼, 아파트는 어느 단지에 몇 층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매매가도 거의 뭐 차이가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초보자라도 가서 직접 보고 부동산 두세 군데만 가더라도, 여기는 매매 가격이 얼마고 임대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고 수익률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가 다양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여기도 써놨지만 1억 원 중반대부터 뭐 10억 원까지 평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폭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어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도 여기 안에 뭐 2억짜리 물건도 있고요, 5억짜리 물건도 있고 10억짜리 물건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 서울을 나는 사고 싶어. 근데 돈이 많잖아. 그래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각자 자금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나는 수익률을 더 볼 거야 아니면 나중에 양도 차익을 더 볼 거야,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지역 선택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호실별로 작은 호실 큰 호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약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분양을 받을 때는 계약금의 10% 정도만 있으면 이 2, 3년 동안 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나중에 입주할 때도 집단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요즘 굉장히 이점이 많은 거죠.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대출이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세금 감면 제도가 있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가격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투자해도 될까요? 사실 지금 요즘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물론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물론 그런 공급 과잉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괜찮은 물건들이 있고, 이런 지역들은 지금 들어가야 될 때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싼데 이런 데는 또 있지만, 그런 데 말고도 지금도 투자할 만한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투자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열정의주님이 운영하는 이런 카페에서 특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또 여러분들 또 원하면 실전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초보자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제 블로그와 그 다음에 제 강의들이 계속 많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들어보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런 것까지라도 돈이 들어서 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책이 그렇게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만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여기 안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